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에 저는 항상 아침에 뭘 먹냐? 물이 아니고요. 도라지청. 따뜻한 도라지청. 네, 감기. 겨울 되면 저는 꼭 도라지청을 먹습니다. 얼마 전에 또 유자차를 누가 또 담아줘가지고 여름에는 덜하지만 겨울에는 정말 좀 따뜻한 것들 이렇게 좀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런 거 많이 준비해서 건강 관리 좀 해줘야겠죠. 그렇대요. 뭐 아침 공복에 따뜻한 거 먹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뭐 천년만년 살 거 아닌데 맨날 건강에 대한 거 뭐 이런 거. 그죠? 자, 오늘은 이제 겨울방학 동안 아이 습관 잡는 거가 중요하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공부 스케줄표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물어보셨고, 그래서 그 준비하다 보니까 아이들 방학 동안 공부 스케줄 잡는 거 습관을 잘 잡아야죠. 특히 우리 B타입 아이들 습관 잡기에 겨울방학만 한 데가 없습니다. 근데 엄마들이 직장 다니시는 직장맘들 정말 안쓰럽죠. B타입은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습관이에요. 모든 아이들이 그렇지만 습관을 정말 잘 잡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특히 예비 고1 질문 많이 주셨고요. 초등학교 아이들은 사실 지금 제가 오늘 방송하는 얘기가 다 적용하기에는 좀 너무 어려요. 그죠? 그러니까 적당히 어머니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우리 아이 한번 시도해보고 싶다. 이런 거 좀 하나씩 자꾸 실천해야 돼. 네. 거제예요. 네, 누군지 압니다요. 반가워요. 네, 밝은 마음님 안녕하세요. 네, 레몬트리도 안녕하세요. 밤톨님. 네, 질문 많이 주셔서 오늘 할 게 좀 많아요. 또 1시간 안에 할 수 있으면은 우리가 금요일은 그냥 편하게 만나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영재고 합격자 세미나도 지금 아직 못 해준 게 많아서, 그 다음에 영재고 과학고는 입시가 좀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유튜브에 나오는 방송 봐갖고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영재고 2학년, 3학년 올라가는, 2학년 올라가는 엄마들한테 2026 입시 플랜을 설명회가 잡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과학고 합격한 어머니들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제가 금요일 것까지 막 뭔가를 만들어서 하는 거는 사실 너무 물리적으로 힘들어. 그래서 금요일은 우리가 정말 저랑 마음이 맞는 엄마들하고 그냥 한번 차 마시면서 얘기하듯이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1월달 들어가면 이제 방학 동안 준비해야 될 공부의 기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동아리랑 그 다음에 연구과제, 주제탐구. 우리가 지금 수행평가라고 나오는 게 거의 다 뭐 보고서 쓰기가 주류예요. 그래서 보고서 쓰기 인터넷 뒤져보면은 한번 뒤져봤더니 주제 많이 알려주고 막 이러는 것들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렇게 보니까 챗 GPT 4야. AI한테 물어봐갖고 막 올려놓은 건데, 사실은 AI한테 그렇게 물어봐갖고는 뭐 제목은 근사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한테 맞게 해야 돼. 그래서 저는 항상 교과 중심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교과 목차를 잘 봐야 되는 거, 이런 거 얘기 드릴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질문 본격적으로 진행해 볼게요. 자, 질문 주신 분들 많았고요. 지금도 이제 보시면서 중간중간 질문하세요. 우리 오늘 차 마시면서 티타임이니까 편하게. 아이들 생기부나 자소서에 쓸 소재가 너무 궁금하다. 요거가 말씀드렸듯이 톡방에서는 제가 대답을 했죠. 오늘 이 방송 끝나고 나면 몇 개의 자료를 올려드릴 거예요. 특히 통합과학, 통합사회. 제가 몇 년 전에 만들었죠, 그거. 통합과학, 통합사회 처음 나왔을 때 이미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지식 베이스도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수행평가도 평가하겠 거다. 그리고 통합과학 같은 경우도 보고서가 내신 점수에서 50% 이상 70% 하는 학교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보고서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비고1은 특히 제가 1월달 할 때 예비고1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또 과학고 영재고 준비하시는 중3 예비 중3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쓸만한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생기부나 자소서에 쓸 소재가 학생부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수행평가나 아니면은 교내대회, 그 다음에 동아리 이런 거 위주로 뭔가가 쓰여져 있어야 자소서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이 아니고 여름방학 때 탐구보고서가 아마 과제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2학기 때 그걸 가지고 이제 교내에서 상을 주거나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이제 그냥 뭐 모든 학교의 스케줄이니까. 그래서 여름방학 때 탐구보고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학이나 과학 둘 중에 하나는 꼭 1학년 때, 2학년 때 써놔야 자소서를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과형 준비하시는 분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매니아가 될 수 있는 깊이 있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맥락은 가져가되 깊이를 더해가는 그런 심화적인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잘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한과형을 준비를 하시면 나머지 과학고나 영재고 또 자사고 갈 때 자소서에 쓸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초등학교 때 발명대회, 그 다음에 뭐 전국 전람회 나갈 수 있는 그런 대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는 거 저는 추천드립니다. 갑자기 자소서 쓰기 직전에 뭐 소재를 찾는다 이렇게 되니까 사교육이 횡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자소서를 되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하지도 않은 탐구가 막 갑자기 근사해지는 이런 현상들 정말 많이 봤거든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힌트를 얻기 위해서는 좀 좋은 책들을 구비하셔갖고 모든 부분을 하지 않아도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 딱 나왔어. 그럼 그 분야만 좀 깊이 있게 찾아보고 키워드도 거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활용해도 프롬프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늘 말씀드렸듯이 지식이 없으면 AI를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교과서가 사실 배워야 될 것의 모든 합리적인 아주 그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지식을 써놓은 거기 때문에 교과서 정도의 책을 굉장히 꼼꼼하게 잘 읽어내고 독해해야 돼요. 그거를 교과서 읽어도 애들이 어때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잖아. 그게 문제다니까. 그래서 교과서를 잘 읽어야 돼요, 여러분. 교과서만큼 합리적으로 그렇게 서술된 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책을 더 읽는 것보다 교과서를 정확하게 잘 읽고 교과서에서 궁금한 거 찾아서 AI한테 물어봐서 뭘 하겠어요? 알고 싶은 거 폴더 만들어 놓으라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기사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연구소 같은 데서 분석해서 올려놓은 것들이 있어요. 논문까지 안 가도 되게 많으니까 동향 보고서 이런 것들 잘 모아 놓으시면 이런 걸로 뭐 학원을 다니겠어요. 이걸로 학원을 다니면 안 된다는 조건 하에 수행평가가 나오는 거지. 수행평가 때문에 또 학원을 다녀야 돼. 난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배우자고. 엄마들이 이거 배워야 정말 아이들이 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어떻게 찾는지 진짜 어떻게 탐구하는지 이런 것들 남이 탐구한 거 보고 맨 처음엔 모방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누가 그걸 다 잘하는 애가 어딨어. 해보지도 않고 막 잘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다니까. 난 그거 안 좋아해요. 저는 많이 안 좋아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진 않아요. 솔직하게. 안녕하지 못해가지고 아주 죽겠어. 아주 마음이 아주 안 좋아. 아이들한테 정말 좋은 미래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금요일마다 시작하기 전에 사실은 그 교육 뉴스 이런 것도 같이 해볼 거예요. 의대 영재고 애들 입시 때문에 준비하다 보니까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그런 얘기 다 하면은 힘들겠지만 그렇죠? 다음 시간에는 뉴스 모아가지고 앞에서 쭉 한번 얘기해 볼게요. 교육 관련돼서 궁금한 거 있어요? 요즘 나온 뉴스 중에 물어보고 싶다. 그런 거 있으면은 채팅하세요. 화원을 들어갔대요. 학원에서 몇 학년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문제 푸는 것이 어렵대. 우리는 항상 문제 푸는 걸 어려워하죠. 제가 화학의 모든 것에서 얘기했죠. 화학도 용어가 너무 중요하다. 용어를 정확히 이해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다. 화학도 이제 어려워지면 수학이 나오죠. 근데 사실 몇 개 안 돼요. 산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 푸는 거 어려워한다 이렇게 그냥 얘기하지 마시고 이해가 안 됐으니까 문제가 안 풀리겠지. 근데 화학 단원 이렇게 딱 치시면요 유튜브에 엄청 좋은 거 많다니까요. 학원 강사들도 많이 찍어놨고 영어 잘하면 유튜브에 영어만 잘하면 더 많아요. 그래서 꼭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단원별로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저게 문제를 풀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화원을 들어갔는데 무슨 책이냐도 되게 중요하죠. 하이탑이냐 오투냐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이탑인데 너무 문제가 어려워 그럼 오투 문제부터 풀면 되죠. 오투부터 풀면 되고 특강 수업이나 개인 과외 중에 아이 성향이죠. 자, 특강이 맞는 애가 있어요. 혼자 있으면 관리 안 되고 그 다음에 여럿이 모여서 하는 거 좋아하는 애 있으면 당연히 특강 가야죠. B타입, C타입 특강 가는 게 맞겠고 A타입 과외하는 게 맞겠고 과외 학원을 다니면서 모르는 부분만 과외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모든 걸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해야 되나? 잘 모르겠다는 거죠. 아니면 화원을 인강을 듣고 그 다음에 모르는 것만 모아갖고 질문하고 대화할 수 있는 과외 선생을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이 정도만 한다든지 아니면 학원을 다니면서 그 다음에 본인이 학원 가서 수업 듣는 단원에 대해서 미리 인강을 듣고 그 다음에 수업을 듣는다든지 저는 자기 공부가 한 20분 정도 선행이 안 되면 예습이 안 되면 그 ABC 할 거 없이 다 힘들어요. 완전 천재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 반드시 학원 가기 전에 아니면은 인강을 듣기 전에 20분 정도는 자기 공부를 해야 된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리뷰 그 다음 오늘 배울 거 중에 뭔지 제목이라도 좀 읽어보고 궁금한 거 있으면 인터넷이라도 좀 뒤져보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용어라도 정리하고
그리고 수업을 듣도록 해라. 이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완전학습이라는 걸 저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학습을 하려면 메타인지 수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뭐 스스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뭘 배울 거고, 배우고 나서 내가 뭘 배웠는지 다시 보는 거,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 얼마큼 기억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리뷰하는 거. 이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리거든요. 10분, 20분만 투자해도 공부가 완전 달라져요. 우리 뇌가 그래. 그 다음에 초등이 중등과학 혼공하고 싶어요. 혼공할 거 너무 많죠. 인터넷에 너무 많이 나와 있다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애가 인터넷을 보고 공부할 수 있냐? 책을 보고 혼자 공부할 수 있냐? 이거의 문제지 다른 게 없다니까. 지금 질문하시는 것들 쭉 보면은 습관이 안 잡힌 아이가 혼공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습관이 안 잡힌 애가 인강을 보나요? 안 보죠. 그 다음에 그 습관은 또 어떻게 생기는 거야? 꾸준해야 돼, 꾸준. 하다 안 하다 하면 소용없는데 맨 처음에 어린아이가 나는 반드시 화학을 굉장히 잘해야겠구나 하고 혼자 인강을 본다? 몇 명 없어요. 몇 명 없고 동기부여가 돼야 돼, 동기부여가. 그리고 습관을 잡으려면 반드시 엄마가 필요해. 그래서 세상에 제일 불쌍한 애가 엄마 없는 애라니까. 근데 엄마가 있어도 더 불쌍한 애가 있다니까. 있는 둥 없는 둥.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엄마는 재미가 없으니까 안 보는 거야. 처음에 앉아서 공부할 때 옆에 앉아 있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애가 앉아서 엄마는 애를 봐야지. 불꽃 같은 눈으로 보란 뜻은 아니고 그냥 뭐 옆에 다른 책 읽으셔도 되지. 엄마 보고 싶은 거 보면서 이렇게 보면 어깨 뒷모습만 봐도 제가 지금 이렇게 집중이 어느 정도 선인지도 모르죠. 그걸 아셔야 돼. 우리 애가 혼자 앉아서 인터넷 강의를 보는데 몇 분 정도 집중하는지 그거 생각해 봐야지. 우리 애가 40분이구나. 그럼 야 20분이구나. 너 20분밖에 못하냐? 집중 못해? 막 이게 아니라 우리 애가 20분이구나. 그러면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 20분이야. 그러면은 20분쯤 됐을 때 아주 어린애면 잠깐 쉬었다 할까?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못나서 내가 뭔가 부족해서 내가 집중력이 없어서 여기서 끊는다 이런 생각을 안 주는 거지. 나는 하여간 아이들한테 무조건 이렇게 죄의식을 주고 싶지 않아. 엄마가 끊어준 거지. 엄마가 20분 있다 엄마가 야 잠깐 쉬었다 할까? 이렇게 미리 해야 돼. 애가 모르게. 아니야 여기까지만 보고 이러면서 지가 5분 더 갈 거야. 아니면 좋아 이러겠지. 그 다음에 간식이라도 준대. B는 일단 먹을 걸 주라겠잖아요. 중간중간 계속 먹을 걸 주면 애들이 그냥 엄청 행복해. 그 다음에 C는 장난을 쳐야지. 장난을 막 간지럼도 치우고 그 다음에 잠깐 대화도 좀 나누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게. 그러면서 그게 20분이 25분 되고 그러니까 기분이 좋으면 공부가 계속 이어져요. 근데 잔소리 듣잖아? 공부가 끊어지지. 그래서 우리 애가 어느 정도구나를 알아야 시간표를 짤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중등과학 홍콩은요 인터넷에 너무 많고 출판사도 많이 찍어놨어요. 그리고 진도는 어디까지 갈까? 중등과학 초등인데 중등과학 5학년 때쯤 영가고 기준이에요. 5학년 때 중등과학이 물리화학 정도는 끝나 있죠. 6학년 때 생지까지 돼 있고 그 다음에 6학년 때 물리원에 나오는 용어나 화학원에 나오는 용어는 거의 돼서 프리뷰는 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학생인데 과학고 생각하는 엄마가 있었거든요. 근데 과학고를 가고 싶은데 뭐라고 썼냐면 수학은 공통수학을 이제 시작하고 1월 달에 과학은 중 1-2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제가 좀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학원을 선택하실 때 과학고 영재고 목표라면 중학교 1-1, 1-2 이렇게 하면 안 좋다. 어차피 물 1, 물 2 나가야 되고 화원, 화투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학년별로 하면요 쪼개져 있어요. 물리 조금 했다, 화학 조금 했다, 생물 했다, 지구과학 했다 이렇게 섞여 있거든요. 중학교 과학책이. 그래서 중등 물리, 중등 화학, 물리만 쫙 먼저 화학만 쫙 먼저 교재는 뭘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공부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렇게 하니까 감이 안 잡히고 뭐지? 언제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물리를 누가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렇게 하시면 안 된다. 저거는 문과나 그 다음에 일반고 가실 때 우리 애가 또 과학을 너무 싫어해. 이러면 저렇게 꼼꼼하게 하시는 게 맞고요. 이과다 그러면 저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물리화학 그냥 쭉 하셔도 되거든요. 어차피 과학은요. 뭘 내가 해결책을 찾는 게 아니에요. 선조들이 다 만들어 놓은 선배 과학자가 다 만들어 거기 거인의 어깨에 그냥 올라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지식의 상식을 배우는 거니까 이해만 될 수 있다면 쭉
나가시는 게 좀 맞다. 그리고 선행할 때 문제풀이가 안 돼요. 이거에 너무 집착하시는데 그 문제가 내신 대비 문제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애가 중학교 내신 대비 문제를 엄청 잘 풀어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중학교 가면 내신 대비 엄청 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문제집에 있는 문제 정도만 문제가 이런 유형으로 나오는구나. 이런 질문을 하는구나. 이 정도 아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차라리 공부를 하라겠죠. 저 과학고 가기 위해서 하는 과학 공부는요. 공부의 기술이에요. 저 시험의 기술이 아닌데 자꾸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엄마들 자꾸 시험의 기술과 공부의 기술을 헷갈려. 선행은요. 공부의 기술이에요. 선행을 하는데 내신 대비까지 같이 한다. 그건 언제 하는 거냐면 중학교 가서 내가 뭐 수투, 뭐 미적분, 수원 이런 거 하는데 과학고 갈 거야. 그럼 과학고 기출에 맞춰서 난이도를 맞추면서 해야 되는 시험의 기술이 나오는 거지. 일반고 갈 거야? 강남에 있어? 강남 3구의 기출문제에 맞는 난이도를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수학 고쟁이로 가야 되고 그때 바뀌잖아. 그러니까 고등학교 문제집에서 나뉘는 거예요. 시험을 동시에 준비해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초중에서 그냥 내가 물리 공부를 한다. 그러면 이제 진짜 물리를 공부하시는 거예요. 화학을 한다고 화학을 공부해야 돼. 근데 자꾸 중학교 기출문제하고 같이 섞어가지고 문제집에 문제가 안 풀려. 이러면 안 돼. 그래, 우리가 그래서 영재고, 과학고, 입시의 문제하고 연관을 짓기 위해서 그런 노하우가 있는 학원을 가는 이유가 그거지. 그러면 못 알아가. 갈 이유가 없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진도가 너무 늦다. 예비 중1인데 이렇게 늦으면 과학고 가서 너무 고생해요. 어머니들은 잘 모르시지만 저는 과학고 다니는 애들을 계속 만나잖아요. 영재고 다니는 애들 계속 만나요. 애들이 막 이렇게 막 틱틱도 막 나오고 이게 뭐야?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중학교 때 공부 잘해서 그냥 내신은 잘 나오지. 그래서 과학고에 턱 붙었어. 진도가 얼마나 빠른지 내가 몇 번을 얘기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진도가 아니다. 선행을 왜 시키겠어요, 제가. 가서 너무 힘드니까. 너무 후회하는 엄마들 많아요. 단톡방에 막 소장님을 먼저 알았어야 된다. 뭐 일찍 알았으면 좋았겠다. 근데 일단 가고 나면은 이제 뭐 방법이 없어. 숨 쉴 틈도 없이 나가는 진도에 그냥 치이는 거야. 시간이 안 돼. 물리적 시간이 안 나와. 물리적 시간을 벌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선행할 때 어떻게 한다? 일반 학교 내신하고 견주어서 마치 수능 문제가 안 풀려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근데 과학고 내신이 대부분 어떻게 나오냐? 내용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재고 과학고 내용 중심이다. 수능에는 나오지도 않는 증명 문제가 나온다.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 선행을 할 때 공부를 해라. 내가 이걸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있는지, 문제 상황이 문제 유형 학습이 아니라 그 이론을 가지고 쓸 수 있는 정확한 적용되는 상황을 잘 공부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어떻게 나오나? 영재고 과학고 기출문제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맞춰서 공부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올림피아드 하는 애들은 올림피아드 유형에 맞추잖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에 맞춰서 유형이 바뀌는 거지, 뭐 수능 1등급, 2등급 애들이 뭐 수능 볼지 아니면은 강남 3구에 고등학교 갈지 아니면은 뭐 다른 일반고를 갈지 자사고를 갈지를 모르는데 자꾸 문제집 가지고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 제가 얘기하는 건 보편적인 얘기 플러스 될 수 있으면은 뭐 학교에 맞춰서 공부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는 학교가 있다면 그 학교에 맞춰서 공부하는 거라 보편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획일화돼서 얘기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영재고 목표로 할 수 없는데 과학 수업을 좀 일찍 시작한 예비 중1입니다. 지금 물 1, 2를 지금 개통으로 나가고 있는데 예비 중1인데 물 1, 2 개통으로 나가요? 물리대회 물리 1, 2로 차례로 차근히 하다 다시 나가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리 1, 2가 지금 개정된 교과서는 굉장히 잘 나왔다. 근데 지금 우리가 시중에서 공부하고 있는 물리 1, 2 2015 개편 이 책은 물리 1이 그렇게 좋은 책이 아니야.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자꾸 저렇게 썩는 거야.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게 이제 나가는 거 괜찮으면 그렇게 하시고 어차피 교과서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그냥 하시고 그냥 하셔요. 괜찮습니다. 초1인데 영재고 과거를 생각해. 초1이야. 과학은 언제부터 해야 돼? 미치겠어 진짜. 정말. 일단 책 많이 읽으세요. 책. 과학 관련된 책 많이 읽지 말고 내가 몇 번 얘기했지? 한 권이라도 제대로 3번, 4번 정말 씹어 먹을 만큼 읽어야 진짜 이과 과학 도서가 되는 거예요. 초1이면 재밌는 거 읽으면 되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저를 위한 미치겠어. 너무 귀여워. 어떻게 하면 좋지? 예비 고1 있어. 초저. 잠깐 컴다운 해봐. 예비 고1입니다. 중3 겨울방학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데 그냥 너무 중요하다고 막 써놨잖아. 그거야 뭐 어쩔 수 없지. 왜냐면 이제 고등학교인데 내신이 이제 고등학교 내신부터 대학 가니까 너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지. 당연하지. 근데 중요한 건 뭐야? 그거 중요한 걸 언제 알아야 돼?
중1부터 알았어야지. 중3 때 알아서 뭐해? 똑같아. 그냥 11월부터 학원마다 난리를 치면서 막 너무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시간을 벌어야 돼. 시간을 아껴라. 제발. 학원은 원래 국영수 다니고 있죠. 안 다니는 애가 어디 있겠어. 대한민국에 진짜. 우리나라는 진짜 학원 공화국이야. 근데 진짜 홍콩을 할 수 있는 걸 도전해 보셔야 돼요, 어머니. 이렇게 학원을 초등학교 어머니 학원에다 다 맡기면요. 엄마가 얘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라.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그래서 반드시 가능하면 할 수 있는 건 집에서 한번 해봐야 돼요. 요즘같이 인터넷 강의도 잘 돼 있지. 그 다음에 교재도 너무 잘 나와 있잖아. 그러면 아이한테 필요한 교재 한번 도전해 보시고 책도 읽어 보시고 뭐에도 관심 있는지 어휘력은 얼마나 좋은지 어휘를 해석은 아주 사전적 의미도 공부해야 되지만 문맥상 의미도 공부할 줄 아는지 그걸 너무 잘 보셔야 돼. 그게 잘 안 되면 어차피 진도 나가면 뭐 과학책 어렵다니까. 사회책도 어려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문장의 맥락을 잘 유추하고 추정하고 추리하고 이러는 게 너무 중요한 거야. 알았죠? 되게 중요하니까 뭘 한 권을 읽어도 좀 잘 읽고 문제를 읽어도 그 문제를 잘 해석하는지가 훨씬 중요하다. 또 저는 그거 계속 체크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그거 공부를 먼저 해야 된다니까. 그건 또 학원이 어딘가요? 엄마가 읽어. 같이 읽어주고 엄마도 우리가 뇌가 노화되고 있다니까. 공부 좀 하십시다. 공부 좀. 그래서 통사가 너무 불안하다. 근데 통합사회는 그렇게 불안하지 않아요. 왜냐면 중학교 2학년 애들 사회 한번 시험 몇 점 봤나 보셔야 돼. 사회. 뭐 역사가 됐든 경제가 됐든 막 나오잖아. 그러면은 그거를 시험 끝나고 조금 지나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보셔야 돼. 내가 있잖아. 가끔 교과서에 모르는 단어 한번 애한테 물어보세요. 말뜻도 모르고 막 그냥 외운다니까. 내가 그래서 한국말 버캐블러리 너무 중요하다. 중학교 2학년 엄마들 통합사회 통합과학 선행하실 때 모르는 어휘 체크해서 어휘사전 만들려고 내가 동영상 다 찍어놨지. 그래서 통사가 불안할 건 없고요. 어차피 수행평가 50%입니다. 그리고 3학년 돼서 고3 돼서 수능 때문에 아마 하게 될 거예요. 조금 더 크면 5, 6월 땡볕의 차이가 있거든요. 하루만 커도 애들이 많이 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넓게 보는 게 통사예요. 넓게 보시고 인강 너무 잘 돼 있어요. 인강. 집중력이 약해서 인강 안 될 것 같다. 대치동 학원으로. 집중력이 약하면은 집중력을 키워야지. 집중력을 키울 생각을 안 해. 그럼 엄마랑 같이 통사 읽으면서 서로 막 같이 인강 봐요. 그리고 막 디스커션 해. 이걸 왜 못하지? 통합사회 한번 보세요. 재밌어. 그리고 엄마도 막 인터넷 뒤져보면 통합사회에 필요한 뭐 자료 같은 거, 뭐 페이퍼 이런 거 블로그에도 많이 돼 있고 이런 거 같이 막 하면서 애하고 막 챙겨주면 그 과정에서 애들이 공부 이렇게 하는구나를 알게 돼. 그러니까 공부가 뭔지,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한 번도 가르치지 않으니까 내가 만난 모든 아이들은요. 성적이 나쁘고 싶은 애가 없어. 공부 못하고 싶은 애가 하나도 없었어.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막 무조건 열심히 했는데 제대로 안 되고 실망하고 그럼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될 거야 라는 두려움이 생기고 이런 애들이지. 나 진짜 공부 못해야지. 나 진짜 어떻게 하면 공부 안 하고 살까? 이런 애가 흔치 않아. 몰라. 그런 애가 나한테 안 와서 그런가? 그러니까 집중력을 키우셔야 돼요, 어머니. 예비고인데 집중력이 약해. 이거 안 돼. 애가 뭔가 마음이 아픈 거야. 마음을 되돌아봐. 왜 집중을 못하는지 그 마음이 어때서 그런지 돌아봐야지. 마음은 멀쩡한데 동기부여가 안 됐어. 그러면은 대화해야지. 자꾸 동기부여 해야 돼. 예비고일은 해야 돼요. 다 큰 남자애인데. 다 큰 거야, 예비고일이면. 16, 17. 로미오와 줄리엣이 중2인데, 중2병인데. 그치? 이몽룡과 춘향이도 16이잖아. 다 큰 거야. 다 큰 애한테 집중력이 약하다. 뭐 이런 얘기 할 거 없어. 대치동까지 안 가도 돼요. 대치동까지 안 가도 됩니다. 통사 통과는 인강도 너무 잘 돼 있고 동네 학원에서도 다 가르칠 수 있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다음 교과 주제 탐구 활동과 독서 연계 요거가 이제 제가 단톡방에 올려줄 거예요. 옛날에 만든 건데 그래도 꽤 유명한 강사 데리고 있을 때 만든 거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지 참고하셔야 돼. 그거 그대로 하란 뜻이 아니야.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고민할 걸 찾고 거기에 관련된 책을 찾고 거기 더 나아가서 내가 만약에 수행평가 한다 그러면 무슨 문제도 고민해 볼까 했다가 그거랑 관련된 논문을 DBP나 이런데 구글 이런데 치면 논문이 나와요.
몰라요, 여러분. 요즘은 뭐 영어로 돼 있어도 번역도 엄청 잘 되잖아. 그냥 갖다 놓으면 싹 번역해주고 그다음에 챗 GPT한테 또 물어보고 이러면 되는데 요즘같이 진짜 한 달, 두 달 사이에 세상이 바뀌는 세상에서 요즘은 이제 내가 볼 때 학원은 필요 없어요. 학원 이거는 진짜 레드오션이야. 그러니까 학원들이 먹고 살려고 전부 유튜브 찍잖아. 학원 홍보하려고. 난 학원 없어요. 중학교부터 연습을 시켜야 된다. 당연하죠. 중학교 수행평가 나올 때부터 내가 지금 말한 대로 목차 보시고 목차에 맞춰서 찾아보시고 하는 연습을 시켜야 돼요. 반드시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고등학교 가면 자기가 어느 정도 하는 애가 되는 거지. 그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나는 사실 진로를 찾는다 이런 얘기도 뭐 진로 찾기 위해서 막 커리어넷 뭐 이런 걸로 찾는 게 아니야. 그리고 그런 데 가봐야 뭐 컴퓨터공학, 뭐 기계공학은 뭐 하냐. 이거는 진짜 영재고 합격하면 내가 그거 해줘. 근데 뭐 기계공학 가면 뭐 배운다. 1학년 때 뭐 배우고 2학년 때 뭐 배운다. 이런 얘기 해주는 거밖에 없지. 그거 뭐 할 건데.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내가 기계공학에 거의 가까워졌을 때 얘기야. 전자공학에 가까워졌을 때 얘기잖아.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하면 애들한테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혀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내가 하고 싶은 게 뭐 미용이야. 미용. 말이 돼? 우리는 그런 거 싫어하잖아. 과학학원 많이 생길 수밖에 없지. 강사들은 계속 나와. 취직은 안 돼. 그러니까 학원만 계속 생기는 거야. 그래도 그냥 직장인보다는 좀 더 벌겠지 하고 하는 거야, 그게. 불쌍하지. 자, 그래서 뭔 얘기하다 샜잖아. 그치? 그치. 미용하고 싶어. 본인이 미용이야. 그러면 미용이 AI 시대에 어떻게 변할까?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야 첨단 미용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지. 이렇게 가야지 진로야. 그래서 그냥 컴퓨터공학이 가야 되니까 우리 애는 무조건 코딩을 배워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엄마들이 공부를 시켜야 돼. 엄마들 진로 공부. 영재고 해주는 거 엄마들도 해줄까 봐. 엄마들이 배워야 되지 않을까? 똑똑한 애들은 그냥 바로 지가 듣고 해. 뛰어난 것 같아. 독후 활동 정도밖에 안 해. 논술학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논술학원 정해진 책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책이 얼마나 좋은 책이 많이 나오고 말도 못해. 진짜 나도 못 읽겠어. 너무 많아갖고. 이번에 뭐지? 톨스토이 문학상 받은 거 무슨 야수 그거 샀어. 읽어야 되는데 크리스마스 때 읽으려고 했더니 크리스마스 때 컨설팅 해달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자, 그 다음 그래서 교과서 위주로 목차 위주로 독서 찾아서 읽는다. 요거 내가 올려준다. 단톡방에 이렇게 얘기 드렸고 황소 입태가 무엇인지 이 엄마 이 느낌표가 물음표가 3개인데 아주 공감해. 마음이 아프죠. 뭐든 떨어지면 아파요. 초인데도. 그러니까 준비도 안 됐는데 막 고등학교 입시 치르고 그리고 또 떨어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학원 입퇴 그다음에 영재원 괜히 막 도전해갖고 막 떨어지고 엄마도 아픈데 애는 얼마나 힘들겠어. 나는 그래서 실패의 경험을 그렇게 너무 막 나는 실패해 도전하면 실패해 이런 걸 왜 자꾸 하냐고. 그렇다고 겁나서 도전 안 한다 그건 아니지. 준비를 하라니까. 준비를 잘해서 도전해야 돼. 뭐든지 과학고 영재고도 마찬가지야. 자사고도 마찬가지. 준비를 해서 좀 도전해 주세요 제발. 한 달 동안 수학만 풀로 스케줄을 짜. 나는 이 풀로 스케줄 짜는 거에 대해서 내가 다시 얘기할까? 엄마들의 스케줄표를 보면 놀라워. 하루에 학원 하나예요, 하나. 하루에 학원 2개 안 돼. 그 다음에 뭐야? 가기 전에 내가 공부할 시간이 있어야 돼. 그리고 엄마하고 눈 마주치고 이렇게 웃고 뭐라도 뭐 김밥이라도 한 줄 먹고 이러고 가야지. 기분 좋게 아이스크림만 하나 먹고. 응? 그리고 갔다 와서 학원 숙제 있단 말이야. 숙제할 시간이 있어야지. 요게 되게 중요한 거야. 요게 너무 중요해. 학원을 가도. 인강을 들어도 마찬가지야. 인강이 학원이지. 인강을 하나 들어. 그러면 그거를 오늘 정리를 할 시간을 줘. 제발. 정말 무섭게 스케줄 짜는 엄마들이 있거든요. 막 학원 차에서 김밥 먹고 바로 다음 학원 빨리 집어넣어야 되는. 가방만 바꿔서. 요렇게 짜지 마라. 애 죽는다 진짜. 초등학교 엄마 스케줄표 한번 보내면 샘플로 내가 한번 다이어트 하는 거 이런 거 해볼까? 초등학교 엄마 예체능까지 다 있지. 장난 아니지. 그거 한번 사진 찍어서 나한테 보내줘봐. 내가 다이어트 시켜줄게. 우리의 스케줄이 맞나요? 요거 다음 주에 할까? 다음 주는 크리스마스라 한 주 쉬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스케줄표 좀 한번 찍어서 보내줘봐. 그럼 내가 다음 주에 할게. 예비 중일입니다. 이번 방학이 아주 중요할 것 같아. 예비 중일 중요하죠. 예비 중일, 예비 고일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완전 중요해. 예비 중일은 뭐가 중요해? 학교 선생님이 완전 말이 바뀌어. 초등학교 교사하고 중고등학교 교사는 어휘가 달라. 그리고 애들 대하는 태도가 달라. 완전히 갑자기 뭔가 군대 간 느낌이 들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를 잘해줘야 돼. 필기하는 법. 나는 옛날에 예비 중일 학부모 교실이 있었거든. 할까? 예비 중일만? 몇 명이나 올래나? 모르겠다. 예비 중일 학부모 교실을 한번 해야 돼. 애들이 뭐부터 준비해야 될지 중요합니다. 국영수 사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쵸. 선생님마다 한 선생님이 쭉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막 국어 선생 따로 영어 선생 따로. 근데 국어 선생님 말은 못 알아듣겠고 영어 선생님은 무서워서 눈도 못 맞추겠고 수학 선생님은 좋고 막 이렇다니까. 그러니까 뭐 선생님 따라 점수가 막 달라.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 수업은 과목은 잘 나와. 100%야. 다 준비하겠지 엄마. 겁나니까. 이런 뻘짓은 하지 마라. 저는 예비 중일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필기예요. 초등학교 필기 안 하거든. 예비 중일은 프린트물 정리 이런 것도 과목별로 나오니까 아주 정신이 없어. 이거 체계적으로 파일 잘 만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교과서 위주로 선행을 해 놓으셔야 되는데 딴 거 없어 선행. 교과서를 읽어. 모르는 단어에 밑줄 쳐. 제발 좀. 그건 국영수사가 다 마찬가지야. 그래서 선생님 말이 무슨 말인지 외래어도 들리기 시작할 거야. 초등학교 선생님처럼 친절하게 풀어서 쉬운 말로 표현해 주지 않아. 절대 그렇게 안 해. 그냥 막 넘어가. 알지 이러고. 이거 진짜 애들 쇼크거든요. 이거 쇼크야. 그러니까 교과서 먼저 정리하시면서 같이 하세요. 어느 학원 다니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다 얘기해 줄 수는 없잖아. 엄마가 스케줄표를 보내. 내가 점검해 줄게. 근데 다 다르지만 다 공통으로 꼭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교과서에 있는 어휘예요. 그거를 예습하지 않으면 수업 시간에 막 이렇게 외래어 같아. 집중 안 돼.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어휘, 우리 어휘부터 정리하고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 다음 예비 중2입니다. 학교 성적은 수학 100점. 우리 엄마들 수학 100점 너무 많은 거 알지? 문제는 진도가 빠르다 보니 이해가 안 된다. 얘 A타입 같은데 진도가 빨라서 이해가 안 되면 이제 체하는 것 같은 거야. 얘 멈춰야 돼 이거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소화가 안 되고 넘어가는 거야. 그럼 이런 멈추는 일을 만약에 안 만들었으면 더 좋았잖아. 그치? 우리 애가 A타입이야. 근데 진도가 좀 빨라져. 그러면 얘가 분명히 처음에 징징댔을 거야. 응? 중학교, 고등학교 거나가 공수 1은 끝났네. 센 B 하고 있고 공수 2 하고 있대. 어느 단어는 오늘 학원 갔다 오면 오늘 배운 단어는 어땠어? 이해가 잘 됐어? 이해가 돼. 문제는 잘 풀릴 것 같아? 안 풀어봐야지. 숙제하면서 얘기해줄게. 이런 대화를 안 해. 오늘 어땠어? 오늘 개념은 정말 이해가 안 가. 그래? 그러면 그거 빨리 잡아서 인터넷 찾아갖고 유튜브에도 공짜 강의 되게 많아. 한번 같이 이렇게 보면서 어떤 게 이해가 안 가? 같이 그것만 이렇게 체크해줬어도 얘가 체하지 않아. 이게 지금 어떻게든 본인이 혼자서 어떻게 해보려다가 너무 안 되면 저런 얘기가 나올 때는 살짝 늦은 감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진짜 매일매일 대화 나눠야 돼요, 어머니. 이 어려운 공부를 하는데 이게 쉬워요? 우리 너무 말을 쉽게 하지. 예비 중인데 중1 때 고등학교 1학년 거 나가는 게 쉽냐고. 엄마 그렇게 공부했어? 엄마도 못했잖아. 난 이해가 안 가. 요즘은 학부모 중에 과거 나온 엄마들 가끔 만나. 근데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 근데 우리 대부분 저렇게 안 했거든? 그 어려운 공부하는 애한테 그 어렵다는 걸 깔고 들어가야 돼. 이 어려운 걸 네가 해내고 있구나. 그래? 근데 이 단어 괜찮았어? 그 이해가 가? 잘했네. 이렇게 해야지. 왜 이해가 안 가? 이거 앞부분 다 쉬운데? 막 이런다. 지금 착각하고 있지? 예비 고1로 예비 중1이었어. 그렇잖아. 이거는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만들지 말자 이런 뜻이야. 애가 성실해. 욕심도 있어. 그럼 오죽하면 애가 지금 이해가 안 간다고 중학교 거 다시 하면 안 되겠냐고. 조금 내가 볼 때 한 몇 개월 체한 거야. 내가 적어도 3개월 체했어. 돌아가셔서 중학교 거 인강으로 다시 하게 하시면서 공통수학 1 다시 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예비 중1 A타입 남자아이. A형이라고 써놨네. 뭐 혈액형이야? 이건 아니죠. 그 다음에 C타입 남자아이 예비 중학생 이과야. 국어. 이 문제 내가 오늘 얘기해 줘야 되는데 벌써 44분 돌파하고 있어요. 자, 국어. 이과 아이들한테 국어는 비문학과 문학으로 나뉘어. 비문학은 잘해. 왜? 과학도 공부해, 수학도 해. 좋아하는 책도 맨 그런 거였어. 비문학이야. 소설 좋아하고 동화 좋아하고 이런 거 안 좋아하잖아. 소설도 막 이런 거 좋아하지. SF 소설. 그 다음에 공상과학 이런 거 좋아하지. 막 이렇게 눈물 흘리고 감동적인 거 좋아하지 않아. 왜냐면 공감 능력 떨어져. C타입. C타입의 공감과 마음 따뜻함은 자기를 중심으로 일어나요. 남을 배려하는 공감이 아니야. 내가 불쌍해서 오는 거야, 내가. 그래서 얘는 문학은 안 돼. 자기가 느낀 대로 쓰지 답이 오답이야. 그리고 자기 막 우겨. 이게 왜 아니냐고. 엄마도 그런 사람 많았지? 국어. 문학은 얘한테는 암기 과목이야. 그래서 문학은 처음부터 수능형으로 공부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뭐냐면 문제 유형이 있어. 요즘 수능은 새로운 유형이 나와요. 그건 고3 때 가면 또 새로운 유형 공부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중학교 내신에 나오는 유형이 있다니까. 내 유형 학습해야 돼. 그러니까 문학에 관련된 것만 쭉 뽑아갖고 문제 풀지 말고 야 시에서는 주로 뭐 물어보는지 이렇게 뭐 문제집 나는 이거 뭐 과외할 때 나 옛날에 과외해갖고 막 전과목 올렸다니까. 근데 어떻게 했냐면 국어 문제집을 사서 시만 다 뽑아.
그러면 시에 나오는 질문이 정해져 있다. 소설에 나오는 질문이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시하고 소설 먼저 예습해. 지금 내가 저기 국어 교과서 공부하라고 했죠. 시하고 소설 먼저 해. 그리고 막 거시 다 외워. 그리고 그렇게 공부하면 돼. 우리는 문학은 암기 과목이야. 똑같이 공부해. 사회랑.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비문학은 잘해. 잘한다고. 그러니까 문학은 암기 과목. 이렇게 생각하고 문학을 지금부터 예습 먼저 해야 돼. 문학 먼저. 그래서 국어 예습할 때 저는 교과서가 학교마다 출판사가 다르잖아. 그러면 시, 소설만 먼저 뽑아. 그래서 비문학은 그때그때 해도 잘 할 거야. 그렇게 신경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중학교 엄마들, 예비 고1 엄마들, 내가 늘 얘기하지. 요번에 수능 국어 분석한 거 보셨어요? 그쵸? 정말 아이가 소설도 플롯이 비슷비슷해서 안 읽더니 문학 파트 풀리며 좌절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문학 파트는 푸는 게 아니야. 암기해서 문제 출제한 사람의 의도에 맞게 푸는 거를 연습해야 돼. 반드시 연습해야 돼. 이과 아이들. 그래서 이과 국어는 그렇다. 과거 영재고 가면 국어 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애들끼리 모아놨기 때문에 안 어렵다고. 그래서 어떻게 공부할지 그때 가서 또 얘기하겠지만 anyway EBS도 공부하면 돼. 국어는. 국어학원은 이제 망했어. 왜? 이번 수능이 다 EBS에서 나와. 작년부터 몇 년 전부터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자꾸 나비효과 하고 그 다음에 수능 특강 3년치 모아가지고 수능 특강이 이제 해마다 바뀌잖아. 그치? 그리고 EBS는 인강도 공짜인데 그지? 얼마나 좋아. 국어 나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 수능이 자격고사화 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거의 EBS도 끝날 거야. 너무 겁먹지 마. 지금 학원 차린다는 동생이나 이런 사람 있으면 말려야 되지. 학원이 이제 거의 끝나가요. 그래서 국어는 EBS다. 영어도 사실은 괜찮아요. 그래서 웬만한 거 EBS도 공부하면 지방에서 우리는 학원이 없어요 이러시는 분들 EBS 무시하지 마시고 대신 EBS 공부할 때 스케줄을 잘 짜야지. 인강 보기 전에 이런 거 공부 습관이 더 중요하다니까. 강좌가 없어서 공부를 못해? 그거 아니지. 습관이 안 잡혀서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습관 누가 잡아줘야 돼? 엄마가 잡아줘야지. 엄마도 안 했는데 이제 바뀌어야지. 이제는 김현정 씨 아니시고요. 엄마세요. 엄마. 우리가 엄마라는 이름을 가슴에 달 때는 그 엄마라는 이름의 무게감을 느끼셔야 돼. 엄마니까 우리가 서로 아는 사이니까 하고 대충 하시는 거 아니라고. 직장 다녀요? 돈이라도 벌어오시든지. 집에 있는데 왜 안 해? 해야지. 직장 다니는 엄마 너무 해주고 싶은데 가슴 아프다고. 나는 내가 직장 다니면서 애 키웠기 때문에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지. 남의 자식은 다 성공시키고 우리 아이한테는 못 해주는 것 같아서 엄청 아파. 시간 내서 꼭 아이랑 같이 인강 보시는 방법. 엄마도 그래서 뭐 점심시간 빼서 볼 테니까 너도 보고 빨리빨리 넘기라도 해서 본 다음에 아이가 본 인강의 내용하고 같이 저녁에 대화라도 나눠주셔야 돼요. 정확하게 이해하고 갔는지 이 부분 어렵더라 이러면 애가 나만 공부하는 거 아니고 엄마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같이 해주는구나. 이게 엄청난 진짜 감동이지. 응? 나중에 자식한테 버림받고 싶지 않다면 지금부터 잘해봐요. 책만 많이 본다고 되는 거 아니라니까. 자꾸 책을 많이 읽는 학원을 자꾸 얘기하는데 뭐 다독상 이런 게 있지. 용인외고에 있었어. 지금도 있나 몰라. 다독상. 그건 미친 짓이라고 생각해. 다독은. 내가 관심 있는 분야 평생 100권 읽는 건데 무슨 40권씩 1년에 읽어. 말이 되는 얘기를 해. 앞뒤도 안 맞고 그렇게 대충 읽으니까 남는 게 없지. 그래서 절대 책은 한 권을 여러 번 읽는다. 차라리 천천히 진짜 완벽하게 읽어라. 거기서 배울 게 책 한 권으로 배울 게 너무너무 많아. 내가 늘 얘기하잖아. 그 뭐야. 조선이 만난 아인슈타인. 그 책 이거 챕터마다 거기 나오는 과학자 찾아봐봐. 서재필 이런 사람이 나와. 서재필만 찾아봐. 그 사람이 뭐 했는지. 그렇게 천천히 읽어도 돼요. 그러면서 책이 번져가는 거지. 그리고 깊이가 더해가는 거고. 그래서 너무 많은 책을 읽었다. 이런 것보다는 잘 읽었다. 정말 잘 읽었네. 이 책을 통해서 내 인생이 바뀌었네. 이런 책을 만나시는 게 더 중요하다. 예비고1 주변 친구들이 윈터스쿨 그러니까 이거 이제 나 애랑 싸우기 싫어. 나 애랑 싸우기 싫고 그냥 어디 탁 맡겨갖고 한 방에 애가 개조되길 바래. 이런 거야. 엄마의 이 귀차니즘을 파고드는 이 상수를 칭찬해. 이런 사람 많잖아. 애랑 더 이상 나는 얘랑 안 맞아. 그러니까 윈터스쿨 쳐놓고 그냥 거기서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군대를 보내. 그냥 군대를. 장가 가면 나중에 군대 가면 눈물 나고 유학 가면 진짜 몇 번이나 볼까. 가슴 진짜 찢어진다. 지금부터 애를 막 기숙학원에 넣고. 근데 범죄적인 애가 있지 사실. 정말 같이 사는 것도 힘든 애가 있겠지. 그렇게 난 생각해. 거기서 좋은 거 배워올까? 좋은 애들이 윈터스쿨 갈까? 난 잘 모르겠어. 엄마랑 잘 지내고 자기에 맞는 공부 자기 주도도 하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 들어야 될 학원이 있어서 윈터스쿨 가갖고는 안 되는 애들 이런 애들이 더 좋은 애들 아닐까? 난 그렇게 생각해요. 아직은 미성년이고 그런 애들을 막 그렇게 막 기숙사에 쳐넣어가지고 막
왜 그래? 잘 모르겠시오. 정신 개조하고 싶으면 차라리 해병대 스쿨을 보내가지고 뜨거운 맛을 보여주든지. 이제 나비 효과 오케이 잘 모르겠습니다. 밖에서 행실이 바르고 칭찬받는데 집에선 짜증내. 이게 A타입이라니까. C도 이러지 약간. C도 이래. 왜냐면 자기가 계속 칭찬받고 관심받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야. 나 좀 봐달라 이런데. 근데 막 밖에서 내가 이랬어 하고 막 자기 자랑을 스스로 하는 애가 아니면 A타입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받아줘야 돼. 큰다고 이거. 큰데 스트레스 그렇지. 그럼 같이 고민도 해주고 그래. 같이 막 아유 그래. 또 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이쁜 것만 생각해. 이쁘지. 야 세상 앞으로 나가서 진짜 나이 들면 엄마 마음 걱정할까 봐 우리 힘든 일 있어도 엄마한테 얘기 안 하잖아. 그치? 저도 암 수술할 때 우리 엄마가 너무 슬퍼할까 봐 말 안 했어. 근데 노인네 되면 우리가 보호해야 되잖아. 그치? 그나마 엄마가 힘이 있으니까 저렇게 징징대는 거야. 받아줘야지. 지금 안 받아주면 언제 받아줄 건데. 근데 이거는 아니야. 수면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눈 뜨기 전까지 안 깨운대. 이게 습관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러면 기숙학교 못 가지. 그러니까 눈 뜨면 바로 일어나는 연습.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나 아는 엄마는 가서 발 마사지하고 손바닥 마사지하고 이렇게 해서 깨우는 엄마도 봤어. 근데 그 아이가 자기 중요한 일 있을 때 잘 일어나더라고. 그러니까 깨워야 돼, 여러분. 시간을 맞춰야 돼. 그 다음에 일반고 진학 예정인 남학생. 정말 사교육 조미료가 0.1도 첨가가 안 됐다는 아이거든요. 암기를 굉장히 잘하는 거야. 근데 이게 벼락치기 하는데 얘가 C타입 머리 좋은 애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이 C타입 머리 좋은 애들이 언제 무너지냐. 고등학교가 무너져요. 왜? 벼락치기 하기에는 단원이 확 여러분 이제 예비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내신 범위가 확 달라. 보조교재까지 있어. 부교재까지 있지. 선생님이 생각하는 거 약간 굉장히 범위가 많아. 영어도 단어가 확 늘어. 오늘 영어 얘기해줘야 되는데 55분이야? 어쩜 좋아. 그래서 얘는 좀 점검해야 돼. 얘 마음속에 이제 벼락치기해서 되지 않을 수 있는 수준의 것들이 있어. 근데 얘가 중1에 물, 원, 화원을 했다는 거 봐서는 사교육 정말 하나도 안 한 건 아니지 않을까? 엄마? 중1에 물, 원, 화원을 하긴 했어. 근데 지금 학원에서 통합과학 하지 말고 물, 원, 화원 하자는 거야. 그럼 저는 제가 통합과학 공부 어떻게 하는지 강좌 찍어놨거든요, 어머니. 그러니까 물, 원, 화원 당연히 다시 해야죠. 이과도 가실 거면. 머리도 좋은 애들. 글쎄 엄마가 또 아이랑 성격이 잘 맞는 거야. 엄마도 C타입일 거야. 그래갖고 그 엄마도 머리 좋은 여유만만. 이거 깨진다. 내공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아니야. 얘는 오늘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조금 걱정돼. 나 거꾸로. 그래서 범위가 확 늘어났을 때 벼락치기 불가능하다. 내공이 얼마나 되는지 체크해야 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수능 모의고사 한번 진도를 안 나갔다면 모르겠지만 풀어보셨으면 좋겠다. 수학 효과 우수상 받았는데 수학은 어느 정도 선행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좋은 애들 시간을 조금 중학교 2학년 정도부터만 조금 같이 좀 설득해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아쉽네요. 노래 부르기, 공부할 때 음악 듣기, C타입, B타입은 가능하다. 근데 중요한 거 C타입은 특히 B타입도 말하면서 스트레스 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문제 풀면서 막 떠들면서 문제 풀어도 둬야 돼요. 집에서는. 문제 풀 때 왜 이렇게 소리도 안 내고 막 이렇게 푼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A고 혼자서 막 이렇게 이게 X의 제곱은 말이지 이렇게 벽가서 말이지 막 이렇게 하면서 푸는 거야. 음악을 듣는데 가사 없는 거 들어야 된다. 테크노 들어도 돼요. 이러면서 괜찮아. 그 다음에 오전 방특이나 문풀 학원 이거 많이 생기죠? 이것 때문에 내가 습관 얘기 해주려고 했던 거야. 여러분 예비 고1 특히 7시에 일어나야 돼. 최소한 6시에 일어나면 더 좋지. 여러분 방학 때 아이랑 새벽 공부 시작하세요. 새벽 공부. 자기 공부 시간을 새벽으로 잡아. 바꿔놔야 돼. 왜냐면 우리 뇌가 7시에 일어나서 있잖아요. 7시에 일어나서 따뜻한 차 한 잔 마셔. 그리고 공부 자체를 7시 반부터 해도 좋아. 그렇게 해야 봐봐 학교 가지. 그럼 학교 9시부터 시작이야. 뇌가 깨어나서 좀 있어야 막 잘 돌아가. 타임을 맞춰야 돼.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또 뭐 고3 수능 보기 전에 고3 때 되면은 뇌의 시간을 수능 시간에 정확히 맞춰라. 공부 순서도 국어 뭐 이렇게 해라. 이런 얘기 나오잖아. 이거는 사실 어려서부터 맞췄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새벽을 맞춰놓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할 게 많아지면 밤에 조금 오버돼서 해도 되는데 밤에다 다 맞춰놨잖아. 그러면 할 게 많아지면 아침에 못 일어나.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공부할 시간이 부족해질 거야.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새벽 공부를 해야 돼. 아침 공부. 어느 학원 문풀을 보내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애랑 일단 사이가 좋아야 된다니까. 아이 성향을 왜 해줬겠어. 애랑 이렇게 공부시킬 때 우리가 아이 성향을 이해하고 아이랑 사이좋게 지내. 그냥 사이좋게만 쭉 지내.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 사이가 좋아야 아이를 이해해야 장단점을 정확히 알아야 뭘 할 때 대화법이 달라지는 거야.
아침 영어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안 그러면은 수능 못 봐. 학교 시험도 잘 못 봐. 공부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예비 고1. 정말 예비 중3부터 해야지. 아니야. 중1부터 해야지. 무조건 우리 이 강의 들으시면 제발 적어도 그냥 학교 가는 것처럼 일어나라. 아침에 엄마가 맛있는 거 해라. 음식 냄새 맡고 일어나라. B타입. 침대에서 기어 못 나오는 애들 있잖아. 그거 분단위도 재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침대에서 눈을 떴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기지개 핀다? 그 다음에 10시기 전에 일어난다. 무조건 일단 일어난다. 그럼 무조건 1,000원 줘. 1,000원 갖고 안 돼? 모으면 꽤 돼. 무조건 바로 일어났다. 그러면 주는 거야. 아침에 막 칭찬하면서 시작해. 엄마는 6시 반에 일어나야겠네. 음식 냄새 풍기려면. 그냥 뭐 아무거나 토스트도 막 맛있게 하면 되잖아. 뭐 하나라도 해봐. 그리고 돈 주면 일어난다니까. 돈 주면 일어나. 방특 넣은 이유가 아침에 일어나라고. 그래, 엄마가 방특이 아침에 몇 시 일어나는데 아무리 빨리 해도 10시, 9시 아니야? 내가 방특한다고 하면 강사들이 막 사표 썼다니까. 너무 일찍 한다고. 근데 일단 일어나야 돼. 그래도 방특을 하든 말든 7시 일어나라고. 일어나서 수다를 떨든 공부를 안 하고 놀든 일어나. 그러니까 7시 일어나. 9시 수업이네. 이거 진짜 너무 해주고 싶어. 우리 새벽 공부방 그거 운영하시는 어머님들이 왜 연락이 없지? 여러분도 새벽 공부방 여러 명이 모아서 해. 단톡방에다가 올려봐요. 나 새벽 공부방 하고 싶은 사람 모아가지고 혼자 하면 잘 안 지키잖아. 누구누구 해갖고 가장 많이 지키네 막 상 주고 있잖아. 우리 그 엄마들끼리 모아갖고 아이패드 뭐 이런 거 있잖아. 애들 좋아하는 거. 응? 그런 거 1등 최다 출석 막 이런 거 있잖아. 찍어야 돼 일단. 일어나는 거부터 시작하면 돼. 그리고 나서 자기가 무슨 공부할 건지는 본인이 정하는 거지. 그때 나는 뭐 인강을 뭘 들을 거야 이럴 수도 있고, 나는 그때 단어를 외울 거야. 나는 그때 교과서를 읽을 거야. 나는 그때 수학 숙제를 할 거야. 뭘 정하면 되지. 나는 그때 조선이 만난 아인슈타인 책을 읽을 거야.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뭘 하든 상관이 없지만 일어나야 된다. 그 습관 잡아줘라. 두 번째 습관은 뭐라 그랬어요? 학원 가기 전에 반드시 예습하고 학원 갔다 오면 그 숙제는 그날 한다. 이 습관만 확실히 잡아주셔도 숙제 학원 갔다 와서 가방 팽개치고 학원 가기 전날 뜨끈해가지고 보면 이거는 모르겠는데 어려운데 이런데 뭐야? 그렇게 다 까먹으면 당연히 어렵지. 반드시 그거 하셔야 돼요. 알았죠? 그 2가지 습관만 잡아줬으면 좋겠다. 애들 루즈하게 흘러가는 시간 반드시 잡아라. B타입 초단위도 잡아라. 초단위도. 화장실 들어가서 오래 걸리는 애 이거 안 돼. 화장실 들어가서 도대체 아빠 같이 들어가라고 남자애면 이제 다 컸으니까. 그럼 이빨 닦는데 얼마씩 얼마야? 그 다음 머리 감을 또 어떻게 감는지 알려줘야 돼. 도대체 B타입 아이들은 화장실 들어가면 거기서 왜 1시간씩 있냐고. 나는 변기에 앉아서 잔다고 봐. 아니면 물 틀어놓고 샤워 잔다고 봐. 뭘 그 깨끗이 닦는 거 어디까지 닦는데. 그러니까 아빠 보고 샤워를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10분 만에 끝내는지, 15분 만에 어떻게 끝내는지 아빠 같이 가서 샤워 1, 2, 3 군대처럼 가르쳐. 제발. 깨워놓으면 화장실 가서 안 나온다니까. 집에서 막 강아지하고 놀고. 그러니까요. 아빠 딸려 들여보내. 제발 좀 빨리빨리 씻고 나오라고. 그렇죠. 피신처예요. 난 거기서 뭐 하는지 나 알아.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또 질문 있나요? 중1 때 조선이 만난 방학 때 꼭 읽히고 싶어. 너무 좋습니다. 조선이 만난 아인슈타인은 저는 저런 책 보고 마지막에 울었다는 거죠. 예비 중1 방학 때 읽을 좋은 책 추천 부탁드려요. 예비 중1 방학 때 읽기 좋은 책을 내가 추천을 하잖아요. 가끔 단톡방에 올려드리잖아요. 올려줬는데 요즘은 이제 민주주의에 대해서 좀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진로가 있잖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예비 중1 과학책 제목 체크하셔서 그 제목하고 관련돼서 읽을 만한 책을 찾아 놓으셔요. 그래야 수행평가에 도움이 됩니다. 예비 중1 사회책, 그 다음 예비 중1 국어책, 작가, 이와 비슷한 소설, 이 작가가 쓴 다른 책 이렇게 있는 거야. 예비 고1 남자 독서 리스트 이런 게 어딨어. 남자 독서 리스트가 어딨어. 진로 읽어야 돼. 진로. 예비 고1도 똑같아. 통합과학, 통합사회. 제목 내가 올려줄게. 샘플 보고 국어도 마찬가지. 이 작가가 쓴 다른 책 내지는 이 작품과 비슷한 유형의 또 이 작품이 갖고 있는 철학과 같은 이렇게 이해 가시죠? 오케이. 그래서 뭐 무슨 추천도서 뭐 이렇게 올라오는 거 참고하지 마요. 그렇게 하면 곤란해. 자, 문법 얘기해 줄게. 영어 비번은 1203이라니까. 이 12월 4일을 잊을 수 없어서. 자, 문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 야, 문법을 다 해야 되냐 이거 되게 많이 물어보는데 중학교 때는 한번 훑는 게 낫지. 중학교 때 할 만한 문법책은 뭐가 있을까? 마더텅 괜찮은 것 같아. 마더텅 3,800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애는 문법을 초등학교 때 문법 강의 들었어요. 그러면은 그냥 3학년 걸로 한번 보시거나 해커스도 문법 한번 정리하세요. 문법 한번 정리하고 예비 고1이야. 예비 고1 문법은 어떻게 하나요? 그런데 예비 고1 들어가면 문법도 문법이지만 문법을 하면서 영작도 해야 돼.
내가 좋아하는 책이 있는데 진짜 잘 이해되는 고교 영문법이라고 있어. 진짜 잘 이해되는 고교 영문법. 그 다음에 마법 같은 블록 구문이라고 있어. 이거 두 개 같이 해야 돼. 같이 해서 영작 같이 하시고요. 그리고 중학교 엄마들 예비고일 돼서 이런 얘기 집중해서 듣지 말고 제발 그 단어 좀 암기시켜. 그러니까 중학 필수 단어 있잖아. 뭐 뜯어먹는 거 있잖아. 뜯어먹는 그 시리즈도 하고 잘 돼 있어. 그거 보면은 블록으로 같이 외우거든. 그러니까 뜯어먹는 수능 필수 단어 이런 거 있잖아. 수준에 맞게 뭐 중학교 것도 안 외웠는데 수능 이렇게 하지 말고 보니까 너무 쉬워. 괜찮아. 그러면은 뒤를 봐야 돼. 앞엔 쉽게 나오고 뒤로 점점 어려워지거든. 뒤에 단어가 괜찮으면 수능으로 넘어가면 되지. 단어 안 외우면 개작살나. 진자령, 마법 같은 블록 구문. 그치. 이게 뭐야? 진자령. 마법 같은 블록 구문. 맞아. 그거는 영작하는 거 반드시 해야 돼.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고등학교 가면. 예비고일 서술형 문제집 많이 나와 있지. 영작 연습을 꼭 해야 돼. 그래서 학원을 꼭 다녀야 되나? 영어는 진짜 학원은 다닐 필요가 없어. 왜냐면 학교마다 선생님마다 특히 뭐 세화여고 선생님 맘이야. 선생님 맘이라니까. 큰일이라니까. 그래서 PD 통하는 고등 서술형, 이런 거. 그래서 서술형은 중학교 엄마가 해도 돼? 수준 되면 해요. 내신 대비하고 싶으면 해놓는 게 좋지. 수능은 그냥 EBS야. 별거 없어. 무조건 EBS야. 이제 앞으로 우리도 그렇게 될 거야. 응? 미국도 SAT 기출문제집 그거 보고 공부해서 은행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 그냥 공부하는 거야, 걔들.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뭔 이렇게 학원이 많아. 자, 여기까지 할까요? 질문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여기다 쓰는 채팅글이 아니래. 영상이 올라간 다음에 다시 한번 들어가서 좋아요와 댓글 좀. 조회수가 계엄령 터져가지고 완전 작살났어. 천회는 그래도 다 넘었잖아, 그치? 진짜 홍보 좀 해라요. 홍보 좀. 오케이? 오픈 채팅방. 잠깐만. 방송 끄기 전에 알려줄게요. 자, 오픈 채팅방 요거를 복사해서 잠깐만. 올렸습니다. 자, 여기 들어오시고 비밀번호는 1203. 자, 다음 시간에 여러분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 스케줄표 짰는데 이거 괜찮을까요? 구체적인 거 물어보고 싶으면 한번 채팅방 들어오시면 저한테 개인톡도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보내주시면 제가 공개하지 않고 이렇게 잘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번 다이어트 하는 거 초등 저학년 엄마들 고1도 마찬가지예요. 보내주세요. 채팅방에다가 올려드릴게요. 네, 건강하시고